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요나스 발렌슈나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 발렌슈나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발렌슈나스는 대중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을 그런 유형의 선수는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전성기가 좀 지났고 일단 느립니다. 발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와의 미스매치, 피켓롤 공격에 굉장히 많이 당하는 유형의 선수예요. 자, 하지만 저는 이 선수를 그래도 굉장히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빅맨으로서의 본연의 플레이에 굉장히 몰두한다는 점입니다. 박스아웃 열심히 하고 또 리바운드에 때로는 집착을 하면서까지 공중볼을 다 잡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스크린 서고 공격 리바운드 참여하고 몸싸움, 박스아웃, 블락아웃까지 꾸준히 일을 굉장히 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또 견실하고 또 우직한 선수로서 좋아했었는데, 자, 이 선수에 대한 레이커스의 관심이 또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레이커스는 발렌슈나스에 대한 관심을 이번 여름부터 보여왔었죠. 자,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레이커스의 이번 여름은 삽질의 연속이었습니다. 발렌슈나스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가 직접 발렌슈나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워싱턴 위저즈와 3년 30밀, 마지막 해는 이제 비보장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풀 MLE에도 미치지 못하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결국 FA로 풀린 발렌슈나스를 잡지 못했던 레이커스지만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발렌슈나스를 영입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떡줄로만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부터 트레이드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워싱턴은 발렌슈나스와 함께 미래를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리빌딩, 리툴링 중이고 발렌슈나스를 3년 30밀에 데려온 건 일단 금액도 저렴하고, 그리고 알렉스 사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 여차하면 미래의 자산을 받고 발렌슈나스를 트레이드 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워싱턴 위저즈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워싱턴 위저즈 쪽에서 흘린 건 아니지만 발렌슈나스가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곧바로 발렌슈나스를 팔 것이다 라는 루머가 계약 직후에 나오기도 했어요. 특히 발렌슈나스는 12월부터 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커스라든지 다른 팀들이 발렌슈나스를 향해서 달려들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루머긴 합니다만 LA 레이커스는 이번 여름에 발렌슈나스를 놓치긴 했지만 계속해서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혹은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발렌슈나스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르브론 제임스와 또 레이커스가 원하는 선수 목록에 들어있다고 해요.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올 여름에는 드로잔도 잡지 못했고 발렌슈나스도 잡지 못했다. 둘 모두 좋은 선수지만 우리가 인연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렌슈나스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또 레이커스와 르브론이 원하는 혹은 또 원했던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30밀이고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3년차 연봉은 비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나 혹은 발렌슈나스의 현재 계약을 그대로 이관해서 가져가는 팀들이 부담이 적다는 거죠. 요즘에는 연평균 10밀짜리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발렌슈나스가 선수 생활이 내일 모레 하는 선수도 아니고 지난 6년 동안 5번 더블 했습니다. 자, 물론 우승 후보,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진출 이상을 노리는 팀들에게 이 발렌슈나스 선수는 굉장히 한계가 분명하긴 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투박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피켓롤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미스매치에서는 아예 털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레리 낸스 주니어와 완전히 플래툰 시스템으로 뛰었거든요. 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추후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앤서니 데이비스 옆에 두고 쓰기에는 발렌슈나스 선수의 이런 프레임, 흔히 말하는 몸빵 능력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발렌슈나스의 3점이 말을 듣진 않긴 했어요. 30%를 간 넘었는데 어쨌든 3점을 던질 수 있는 빅맨입니다. 그동안 앤서니 데이비스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뛰면서 5번을 보면서 3점을 제대로 던진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나 르브론 제임스가 발렌슈나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요나스 발렌슈나스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렌슈나스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레이커스가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포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적정한 금액이고 워싱턴 위저즈도 발렌슈나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픽을 뜯어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렌슈나스를 레이커스가 영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도 많지만 계약상의 장점, 또 발렌슈나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지난 6년 동안 5번의 더블은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트레이드가 가능한 12월 직후에, 트레이드가 가능한 그 시점 직후부터 레이커스가 달려들 것이다 라는 루머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드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월에 아마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이름이 더 자주 오르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즌 발렌슈나스는 12.2득점, 8.8리바운드, 그리고 2.1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시스트 개수를 보더라도 출전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충분히 또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야도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머리 받고 림만 바라보는, 그냥 꼬라박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점을 쏠 수 있어요. 물론 3점을 올라가는 과정은 일반적인 오픈이나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풀업을 못 던지고 와이드 오픈이어야 됩니다. 와이드 오픈에서, 왜냐하면 발렌슈나스도 조엘 엠비드 1, 2년 전처럼 습관적으로 페이크를 써요. 그 다음에 로딩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3점을 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앤서니 데이비스와의 페어링이 뭐 20분, 25분을 뛰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본인이 줄곧 이야기합니다. 나는 4번에서 뛰는 게 편해. 물론 막상 5번 박아놓으면 누구보다 잘하는 게 AD지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4번에서 뛰고 싶어 하지만 만약에 발렌슈나스와 뛴다면 발렌슈나스는 충분히 또 인사이드, 인테리어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5번과 4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거나 혹은 갈등을 느낄 필요가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꽤나 레이커스와 발렌슈나스의 궁합이 좋다고 봅니다. 자, 물론 르브론 제임스 3번, 앤서니 데이비스 4번, 요나스 발렌슈나스 5번, 스피드가 그렇게 특출하지 않은 이 3명을 함께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플레이오프가 되면 발렌슈나스의 출전 시간은 줄어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 때문에. 자, 하지만 레이커스 같은 노장팀들은 정규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에 정말 기적적으로 컨디셔닝을 잘 하면서 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사실은 앤서니 데이비스 옆에 이런 보디가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앤서니 데이비스의 건강관리는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거죠. NBA가 아무리 소프트해지고 3점을 많이 던진다고 하더라도 인사이드에서 내가 상대 빅맨과의 몸싸움을 감내하고 82경기 내내 내가 인사이드에 처박혀서 수비를 하면 당연히 부상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피로도도 정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런데 발렌슈나스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렌슈나스와 레이커스는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다. AD와 발렌슈나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렌슈나스는 건강도 굉장히 잘 유지하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82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야, 빅맨이 6피트 11인치짜리 빅맨이 82경기 다 뛰는 거는 그만큼 내 몸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투도 훌륭합니다. 레이커스가 또 자유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팀인데 자유투도 78.5%, 플루크가 아니죠. 왜냐하면 통산 자유투가 78.9%, 3점도 통산이 34.8%니까 꽤나 훌륭합니다. 랩터스에서 오래 뛰다가 멤피스에서 새 시즌 활약을 했고 펠리컨스에서 새 시즌 뛰었는데 연봉 보시면 다음 시즌 10밀이 안 됩니다. 그리고 25-26 시즌 10.4밀, 그리고 26-27 시즌은 비보장인데 25-26 시즌에 10.4밀이면 셀러리 캡의 증가분을 놓고 본다면 그 팀에서 차지하는 셀러리 캡 비율은 돈은 많이 받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하향식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친화적인 그런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그동안 앤서니 데이비스가 레이커스에 와서 뛰는 동안 호흡을 맞췄던 빅맨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잭슨 헤이즈와 크리스찬 우드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뉘는 둘이잖아요. 잭슨 헤이즈는 공조도 제대로 득점을 못하는 선수지만 뭐 운동 능력, 활동량 이런 부분, 뭐 스피드 이런 부분에서는 최고였고, 크리스찬 우드는 그냥 공 주면은 뭐 아예 블랙홀이에요. 그리고 수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를 잘 도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22-23 시즌은 진짜 뭐 레이커스가 모밤바, 토마스 브라이언트, 데미안 존스, 트리스탄 탐슨을 번갈아 출전시켰는데 이 중에서 흔히 말해 1인분 혹은 선수 구실했던 선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1-22 시즌에도 다 늙은 선수들 데려왔죠. 드와이트 하워드, 디안드레 조던. 뭘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스는 2021-22 시즌에도 하워드, 디안드레 조던,
뭐 가장 최전성기 때 퍼스트팀에 뽑힌 선수들이지만 최전성기가 지나고 완전히 뭐 느려진 선수 2명과 함께 뛰었고요. 2020-21 시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크 가솔은 말년이었고 안드레 드러먼드 그리고 몬트레즐 해럴 저마다 뭐 엄청나게 약점들이 명확한 선수들이었잖아요. 특히나 안드레 드러먼드나 해럴은 아예 슈팅을 못 던지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앤서니 데이비스와 맞을까요? 데이비스도 점퍼를 많이 던지지만 3점에 대한 옵션은 믿음직스럽지 않은 선수인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드러먼드, 몬트레즈, 해럴과 함께 뛰거나 아니면 그 선수들이 데이비스가 벤치에 있을 때 백업으로 나와서 뛴다고 하더라도 현대농구의 스페이싱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였다. 그리고 레이커스로 이적하자마자 19-20 시즌에는 드와이트 하워드와 자베일 맥키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레이커스가 곧바로 버블에서 우승을 달성하기도 했었고 또 드와이트 하워드가 아직까지는 좀 에너지가 있었을 때였어요. 자, 하지만 굳이 우리가 뭐 3점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자면 하워드, 맥키 3점 던지나요? 못 던지죠. 그래서 지금 레이커스가 앤서니 데이비스 옆에 놔뒀던 빅맨들 가운데 제대로 3점을 던질 수 있었던 선수가 거의 없어요. 마크 가솔 정도? 그런데 그 마크 가솔도 뭐 말년이었고 거의 뭐 존재감을 또 발휘하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레이커스 프런트가 앤서니 데이비스 옆에 제대로 된 구실을 하는 5번을 둔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발렌슈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성기는 지났어요. 그리고 3점 볼륨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3점을 던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많은 그런 공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3점을 던지는 빅맨들이 좀 소프트하거나 혹은 골 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발렌슈나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 6년 동안 5번의 더블 시즌이 과연 우연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렌슈나스의 계약은 컨텐더 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발렌슈나스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발렌슈나스의 12월 이후의 행보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레이커스 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레이커스 팬들에게 2024년 여름은 여러모로 좀 인고의 계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없는 뭐 연장 계약, 그 다음에 구단 프런트의 계약 실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발렌슈나스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